더베이트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오늘 저희가 다룰 주제는 확장현실, 그러니까 XR과 인공지능, AI, 이 미래기술 분야의 기업이죠. K3I입니다. 최근에 AI 관련해서 큰 프로젝트 수주 소식도 있었고 또 주가도 갑자기 오르면서 시장에서 정말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데요. 근데 이 기업의 밝은 기술 전망하고 또 다른 한편에 좀 냉정한 재무 현실 사이에서 그 가치를 어떻게 봐야 할지 의견이 좀 갈리는 것 같습니다. 네, 바로 그 지점입니다. 그래서 오늘 저희 논의는 딱 이 질문에 좀 집중해 보려고 합니다. 과연 K3I가 가진 그 혁신적인 기술 잠재력, 이게 현재 회사가 겪고 있는 분명한 재무적 어려움을 극복하고 미래 투자를 정당할 만큼 정말 충분히 강력한가? 이 질문에 답을 찾기 위해서 저희는 제공된 K3I 관련 기업 분석 자료, 또 최신 시장 정보들을 좀 면밀히 검토해봤습니다. 저는 K3I의 미래 가치에 대해서는 좀 긍정적인 입장을 가지고 있습니다. 회사가 가지고 있는 독보적인 기술력, 그리고 뚜렷한 성장세를 보면요. 현재 재무제표에 보이는 그런 위험들, 이걸 충분히 상쇄하고도 남을 그런 잠재력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반면에 저는 좀 더 신중하게 접근해야 하지 않나, 이런 시각을 제시하고 싶습니다. 현재 보이는 재무적인 불안정성이라던가 또 예측하기 어려운 시장 상황 같은 걸 고려했을 때 기술적인 가능성 하나만 믿고 투자하기에는 위험 부담이 좀 너무 크지 않나. 이게 제 기본적인 생각입니다. 그럼 제 관점 부점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K3I의 가장 큰 자산은 단연 기술력이죠. 국내 최초로 XR 미들웨어 솔루션이라는 걸 개발했는데요. 이게 뭐냐면 쉽게 말해서 다양한 XR 기기나 서비스들이 서로 문제없이 소통하고 작동하도록 돕는 그런 핵심적인 다리 역할을 하는 기술입니다. 이게 있으면 개발사들이 훨씬 빠르고 효율적으로 XR 컨텐츠를 만들 수가 있어요. 이런 기반 기술 확보는 상당히 중요하다고 보고요. 또 AI 분야에서도 성과가 좋습니다. 정부가 주관하는 AI 글로벌 빅테크 육성 사업 주관기관으로 선정될 만큼 AI 에이전트 플랫폼 기술력을 인정받았고요. 최근에는 고품질 3D 데이터를 활용한 뉴로 에셋 플랫폼까지 내놨습니다. 이건 단순히 계획만 있는 게 아니라 실질적인 기술 혁신을 계속하고 있다는 증거라고 할 수 있겠죠. 이런 기술력은 또 폭발적으로 성장하는 시장과 맞물려서 더 중요해지는데요. XR 시장, 이게 2025년이면 33조 원 이상 규모로 커질 거라고 예측되거든요. K3I는 이 시장의 핵심 플레이어로 충분히 성장할 잠재력이 있다고 봅니다. 이미 눈에 보이는 성과도 나오고 있고요. 전통적으로 강했던 공공부문의 안정적인 매출, 지자체 협력 같은 걸 기반으로 해서 최근에는 로봇, 반도체, 심지어 항공우주 분야까지 민간 XR 수주를 늘려가고 있습니다. 한 14억 원 규모 계약 같은 게 대표적이죠. 해외 진출도 시작했어요. 말레이시아의 실감형 컨텐츠 체험관 이말시파이 KL을 성공적으로 열면서 글로벌 시장 문도 두드리고 있고요. 이런 사업 확장은 숫자로도 나타납니다. 2021년부터 2023년까지 연평균 매출 성장률, 그 CAGR이라고 하죠. 이게 무려 58.6%에 달합니다. 수주잔고 역시 전년 대비 128%나 크게 늘었고요. 물론 현재 적자인 건 맞습니다. 하지만 이건 미래 성장을 위한 투자의 과정으로 봐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주목할 점은 부채 비율이 9.4%로 아주 낮다는 겁니다. 이건 재무 구조가 매우 안정적이고 필요하다면 추가적인 투자를 할 체력이 있다는 의미거든요. 이 낮은 부채는 그냥 방어적인 지표가 아니라 어쩌면 경쟁사들이 자금 압박 느낄 때 K3I에게는 전략적인 유연성을 주는 공격적인 무기가 될 수도 있습니다. 네, 그 기술적인 성취나 성장세는 분명히 주목할 부분입니다. 하지만 저는 그 이면의 재무적 현실을 좀 더 냉정하게 봐야 하지 않나 싶어요. 말씀하신 대로 매출은 늘고 있는데 수익성은 전혀 개선될 기미가 안 보입니다. 2023년 실적만 봐도 매출 139억 원에 영업손실이 37억, 당기순 손실은 30억 원이에요. 2025년 상반기에도 25억 원 순손실을 기록했고요. 이게 몇 년째 적자가 계속되고 있다는 건데 이건 현재 비즈니스 모델이 돈을 벌지 못하고 있다는 아주 명백한 증거 아니겠습니까? 시장 반응도 이걸 보여줍니다. 상장할 때 공모가가 15,500원이었는데 글쎄요, 불과 1년 만에 주가가 3분의 1 토막이 났었죠.
최근에 조금 반등하긴 했지만 여전히 공모가에는 턱없이 부족한 수준입니다. 이건 기술 잠재력에 대한 기대만으로는 시장의 신뢰를 얻기 어렵다는 걸 보여주는 거죠. 재무지표를 조금만 더 자세히 볼까요? PER, 주가 수익 비율은 마이너스 7.77입니다. 이건 기업이 이익을 못 내니까 아예 계산이 무의미한 마이너스 값이라는 뜻이고요. ROE, 자기자본이익률은 마이너스 2.52%인데 쉽게 말해서 주주들이 투자한 돈 100원으로 오히려 2.5원을 까먹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투자 대비 수익 창출 능력이 심각하게 부족하다는 거죠. 또 회사가 내놓는 전망치하고 실제 실적 사이의 괴리도 좀 우려스럽습니다. 2024년 실적 전망으로 매출 234억 원을 예상했지만 2023년 실제 매출은 139억 원에 그쳤단 말이죠. 물론 전망은 전망일 뿐이지만 이 정도 차이는 회사의 예측 능력이나 계획 실행력에 대해서 신뢰를 좀 떨어뜨리는 요인이 될 수 있습니다. 제공된 자료에서도 명시적으로 위험 경고 섹션을 통해서 여러 위험 요인을 짚어주고 있어요. 예를 들면 경쟁 심화, 기술 상용화 지연 가능성, 또 잠재적인 유동성 문제 같은 것들이죠. 이런 재무적 현실과 위험 요인들을 그냥 넘어가고 기술 잠재력만 강조하는 건 균형 잡힌 시각이라고 보기는 좀 어렵습니다. 결국 기업은 수익을 내야 지속 가능한 거니까요. 하지만 그걸 단순히 수익성 부재라고만 보기보다는 성장을 위한 투자 비용으로 해석하는 게 더 맞지 않나 생각합니다. XR이나 AI는 이제 막 열리는 시장이잖아요. 이 시장에서 앞서 나가려면 공격적인 R&D 투자나 시장 개척 비용이 필수적입니다. 지금의 손실은 어떻게 보면 미래의 시장 지배력을 위한 수업료 같은 거라고 할 수 있죠. 중요한 건 그 투자가 그럼 성과로 이어지고 있느냐 하는 점인데 저는 그렇다고 봅니다. 아까 말씀드린 연평균 58.6% 매출 성장률, 이거 결코 작은 숫자가 아니거든요. 게다가 최근 성과를 보면 2024년 3분기에만 117억 원 신규 수주를 따냈습니다. 이게 전년 같은 기간보다 19억 원이나 늘어난 금액이에요. 수주 잔고 역시 59억 원으로 전년 대비 128%나 급증했고요. 이건 성장 모멘텀이 둔화되기는커녕 오히려 더 빨라지고 있다는 강력한 증거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또 최근에 결정된 953억 원 규모의 유상증자 계획도 봐야 합니다. 물론 유상증자 자체가 기존 주주들한테는 부담일 수 있죠. 하지만 이걸로 확보될 자금은 단순히 적자를 메우는 데 쓰는 게 아니라 차세대 기술 개발이나 글로벌 시장 공략 같은 미래 성장 동력을 확보하고 재무 구조를 근본적으로 개선할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특히 9.4%라는 낮은 부채 비율은 이런 대규모 자금 조달이나 투자를 뒷받침할 수 있는 든든한 재무적 기반이 있다는 걸 의미하고요. 지금의 적자는 미래의 큰 그림을 그리기 위한 과정일 뿐이지 기업의 본질적인 가치를 훼손하는 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 통증이 대체 언제까지 계속될 건지, 그리고 그게 정말로 건강한 성장을 위한 건지에 대해서는 여전히 의문이 남습니다. 매출 성장이 계속되는데도 몇 년째 적자에서 못 벗어나고 있다는 점, 마이너스 37억 영업손실, 마이너스 30억 순손실, 이건 여전히 좀 뼈아픈 부분이죠. 그 투자가 구체적으로 언제, 어떤 방식으로 이익으로 돌아올 것인지에 대한 명확한 로드맵이나 실질적인 증거가 아직은 좀 부족해 보입니다. 예를 들어서 매출 성장의 상당 부분이 수익성이 상대적으로 좀 낮은 공공부문에서 나오고 있다면 전체적인 수익 구조 개선에는 좀 한계가 있을 수 있거든요. 58% 매출 성장, 인상적이죠. 근데 그 성장이 주로 어디서 오는 걸까요? 혹시 말씀하신 대로 수익성 낮은 공공 쪽에 너무 치우쳐 있다면 이게 정말 건강한 성장이라고 볼 수 있을지 의문입니다. 주가 하락 역시 단순히 시장 변동성 탓이다 이렇게 보기에는 그 하락폭이나 기간이 너무 큽니다. 이건 시장 참여자들이 이런 계속되는 적자나 불확실한 수익 전환 시점에 대해서 냉정하게 평가하고 있다는 증거라고 봐야죠. ROE가 마이너스 2.52%라는 건 기업이 주주들 자본을 효율적으로 쓰지 못하고 있다는 명백한 사실을 보여주는 거고요. 유상증자가 성공적으로 된다고 해도 그 돈이 다시 밑빠진 독에 불붙기가 되지는 않을지, 또다시 대규모 투자가 필요한 상황에 반복되지는 않을지 좀 우려됩니다. 자료에서도 지적된 재무적 부담 가중 위험, 이걸 단순히 성장통이다 이렇게 덮어두기에는 현실적인 리스크가 너무 크다고 봅니다. 그 지적도 일리는 있습니다만 다른 측면에서 보면 K3I의 시장 내 위치나 경쟁력을 강화하려는 노력을 또 간과해서는 안 됩니다. 물론 현재 공공부문 수주 비중이 높은 건 사실이죠. 하지만 그게 안정적인 캐시카우 역할을 해주면서 동시에 기술력을 검증하고 레퍼런스를 쌓는 중요한 기반이 되어주고 있습니다.
중요한 건 이 기반 위에서 민간이나 해외로 성공적으로 뻗어나가고 있다는 점입니다. 항공우주, 로봇, 반도체 같은 고부가 가치 산업으로 진출한다는 건 질적인 성장을 의미하는 거거든요. 특히 최근에 유럽의 아주 큰 기업하고 AI 기반 디지털 트윈 공동 개발에 들어갔다는 소식, 이건 상당히 고무적입니다. 이건 단순한 계약이 아니라 K3I의 기술력이 글로벌 탑티어 수준에서도 통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보여주는 신호탄일 수 있어요. 정부의 AI 글로벌 빅테크 육성 사업 주관기관 선정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단순한 정부 지원금 받는 걸 넘어서 국가적으로 AI 기술 리더십을 인정받았다는 상징적인 의미가 있죠. XR 미들웨어라는 독자적인 기술 혜자를 가지고 공공의 안정성과 민간 글로벌의 성장성을 동시에 잡으려는 전략은 치열한 경쟁 속에서도 K3I만의 차별화된 위치를 만들어줄 거라고 봅니다. 물론 전략 방향 자체는 좋아 보입니다. 하지만 그 전략이 실제 시장에서 얼마나 먹힐지는 좀 더 지켜봐야겠죠. 공공부문 의존도가 80% 이상이라는 건 안정성 이면의 시장 병화에 대한 대응력이 부족하거나 성장이 정체될 위험도 가지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민간이나 글로벌 시장 확장은 아직 초기 단계고 구체적인 성과나 수익 기여도를 말하기에는 좀 이릅니다. 예를 들어 말레이시아 진출, 물론 의미는 있겠죠. 근데 그 구체적인 재무적 성과나 수익 기여도가 어느 정도나 될까요? 혹시 상당한 비용만 들어가고 눈에 보이는 이익 회수는 아직 먼 그냥 보여주기식 투자는 아닐까요? 더 근본적인 문제는 경쟁 환경입니다. XRE 시장은 이미 구글, 메타, 마이크로소프트, 애플 같은 글로벌 IT 공룡들이 엄청난 자본과 연구 인력을 쏟아부으면서 격전해버리는 곳이거든요. K3I가 아무리 뛰어난 기술력을 가졌다고 해도 이 거대 기업들과의 경쟁에서 계속 우위를 지키려면 상상을 초월하는 R&D 비용과 마케팅 비용이 필요할 겁니다. 현재 재무 상태로 이 무한 경쟁을 감당할 수 있을지 현실적인 의문이 듭니다. 또 국내 재무 기반이 아직 좀 불안정한 상황에서 해외 확장을 서두르는 게 과연 최선인가? 이것도 고민해 볼 필요가 있어요. 자칫 잘못하면 국내외 양쪽에서 재무 부담만 더 커지는 결과가 될 수도 있거든요. 기술적 차별화가 실제 시장 점유율이나 수익으로 바로 연결된다는 보장은 어디에도 없습니다. 경쟁 환경이 치열하다는 점, 네, 동의합니다. 하지만 그렇기 때문에 최근에 긍정적인 시장 신호들을 더 주목해야 한다고 생각해요. 2025년 11월 7일 K3I 주가가 하루 만에 11.8%나 급등하면서 6,350원으로 마감했습니다. 기술적으로도 5일 이동평균선이 20일 이동평균선을 위로 뚫고 올라가는 골든 크로스가 발생했는데 이건 보통 주가 상승 추세 전환의 신호로 해석되거든요. 이런 주가 급등과 기술적 지표 개선이 그냥 우연일까요? 저는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바로 그 직전에 발표된 대형 AI 프로젝트 주관기관 선정 소식, 그리고 11.7억 원 규모의 신규 수주 확보라는 실질적인 호재들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건 시장이 더 이상 과거의 재무지표에 묶여있지 않고 K3I의 미래성장 잠재력과 턴어라운드 가능성에 베팅하기 시작했다는 중요한 신호로 해석할 수 있다고 봅니다. 실제로 증권가 분석들을 보면 2024년에는 매출 234억 원에 영업이익 46억 원을 기록하면서 흑자 전환에 성공할 거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어요. 더 나아가서 앞으로 3년 연속 흑자 기조를 이어갈 수 있다는 분석까지 나오고 있고요. 물론 전망은 언제나 불확실성이 있지만 이런 긍정적인 전망과 실제 수주 성과 그리고 시장의 반응은 현재 주가가 기업의 내재 가치에 비해서 좀 저평가되어 있을 수 있다는 강력한 반증이라고 생각합니다. 글쎄요, 저는 그 주가 급등을 좀 다르게 봅니다. 물론 긍정적인 뉴스가 주가에 영향을 준 건 맞겠죠. 하지만 제공된 자료 분석에서도 지적하듯이 단기적인 투기 세력 유입 가능성을 배제할 수는 없습니다. 그날 주가 변동폭이 상당히 컸다는 점, 고가 6,910원, 저가 5,830원도 이런 투기적인 성격을 좀 뒷받침하는 정황일 수 있고요. 더 중요한 건 이런 단기 급등에도 불구하고 현재 주가는 여전히 공모가 15,500원 대비 절반에도 못 미치는 수준이라는 사실입니다. 이건 장기적인 관점에서 투자자들이 아직 K3I의 펀더멘탈에 대해서 완전한 신뢰를 보내지 못하고 있다는 걸 의미한다고 봐야죠.
AI 관련주 자체가 지금 시장에서 약간 테마성으로 엮이면서 변동성이 큰 경향이 있고 또 시장 전반의 투자 심리 변화에도 민감하게 반응합니다. 따라서 최근의 주가 움직임만 가지고 회사의 본질적인 가치가 개선되었다거나 턴어라운드가 확실해졌다고 단정하기는 매우 어렵습니다. 흑자 전환 전망 역시 과거에도 비슷한 전망이 있었지만 실제로는 달성하지 못했던 전례를 생각해보면 이번에는 반드시 실현될 거라고 장담하기 어렵습니다. 자료에서 경고했던 주가 미끄럼 가능성, 수익 기대는 언제쯤 현실화될 것인가 같은 근본적인 우려는 단기적인 주가 반등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유효하다고 봅니다. 종합적으로 제 입장을 다시 한번 정리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K3i는 XR 및 AI 분야에서 이미 검증되었고 또 국내 최고 수준이라고 할 수 있는 기술력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이걸 바탕으로 안정적인 공공부문을 기반으로 삼아서 고부가치 민간 산업과 글로벌 시장으로 사업 영역을 넓혀가는 명확하고 구체적인 성장 전략을 지금 실행하고 있습니다. 58.6%에 달하는 연평균 매출 성장률 그리고 128%나 급증한 수주 잔고는 이런 성장 스토리가 단순한 희망이 아니라 현실이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현재의 재무적 어려움은 미래 시장을 선점하기 위한 필수적인 투자 과정에서 나타나는 어떻게 보면 일시적인 현상으로 이해해야 합니다. 특히 9.4%에 불과한 낮은 부채 비율은 이런 투자를 계속하고 또 위기를 관리할 수 있는 재무적인 체력을 증명하고요. 따라서 단기적인 재무 지표보다는 장기적인 기술 경쟁력과 성장 잠재력에 주목할 때 K3i는 높은 기업 가치 상승을 기대해 볼 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다고 판단합니다. 제 입장을 요약하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K3i가 가진 혁신적인 기술이나 미래 성장 잠재력 자체를 부정하는 건 아닙니다. 분명히 매력적인 요소들이 있죠. 하지만 수년간 계속되고 있는 영업 손실과 순손실, 상장 이후에 회복되지 못하고 있는 저조한 주가 흐름, 그리고 과거 실적 전망치 달성 실패 사례 같은 것들은 이 기업이 안고 있는 재무적 위험과 실행의 불확실성이 결코 작지 않다는 것을 명백히 보여줍니다. 기술 잠재력이 아무리 뛰어나다고 해도 그게 어떻게 지속 가능한 수익 창출과 실질적인 기업 가치 증대로 이어질 수 있을지에 대한 명확한 증명과 검증이 반드시 먼저 이루어져야 합니다. 잠재력에 대한 막연한 기대감만으로 현재 직면한 현실적인 위험들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현재로서는 보다 신중하고 좀 보수적인 접근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K3i의 미래는 결국 회사가 가진 그 빛나는 기술적 가능성과 현재 마주한 냉엄한 재무적 현실 사이에서 어떻게 성공적으로 균형점을 찾아 나가느냐에 달려 있을 것입니다. 오늘 저희가 각기 다른 시각에서 제시한 분석과 근거들이 청취자 여러분께서 K3i라는 기업의 다층적인 가치를 스스로 평가하고 판단하시는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네, 오늘 저희가 나눈 이야기 외에도 제공된 자료에는 K3i의 기술, 시장, 또 재무 상태에 대한 더 상세하고 깊이 있는 정보들이 많이 담겨 있습니다. 좀 더 깊이 살펴보시면서 각자의 결론을 내려보시는 것도 의미 있는 과정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더 디베이트는 여기까지입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